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에서 체포됐다 석방된 우리 국민들이 오늘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합니다. 해외에서 300명 넘는 한국인이 구금됐던 초유의 사태는 일주일 만에 일단락됐지만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탑승한 전세기가 현지 시간으로 11일 오전 11시 40분쯤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국제공항에서 이륙했습니다. 엘러벨의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이민당국에 체포돼 억류된 지 일주일 만입니다. 한국인 316명과 외국인 14명 등 이번에 풀려난 330명이 탑승한 전세기는 오늘 오후 3, 4시경 인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이날 새벽 풀려난 우리 국민들은 버스를 나눠 타고 애틀랜타 공항으로 향했는데 남자 직원들이 수감됐던 포크스턴 시설에는 버스 8대가, 여성 직원들이 구금됐던 스튜어트 시설에는 버스 1대가 각각 투입됐습니다. 포크스턴 구금 시설에서 출발한 버스들은 430km를 6시간 동안 달려 아침이 돼서야 애틀랜타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버스는 화물청사에 대기하던 전세기 근처까지 이동했고 곧바로 탑승을 위한 신원 확인과 탑승권 교부 절차가 이어졌습니다. 이후 전세기에 오른 우리 국민들은 건강문진 서류 등을 작성하고 돌려받은 휴대전화를 충전해 가족들과 통화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잔류를 선택한 국민 한 명은 구금 상태에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300명 넘는 한국인들이 해외에서 구금되는 초유의 사태는 일단 마무리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에 체포됐다가 자진 출국을 선택한 우리 국민들이 앞으로 미국을 재방문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고 미국 측으로부터 거듭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미 양국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자 유형을 만들고 이 작업을 진행할 워킹그룹을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아주 포크스턴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세부적인 한미 관세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압박에 나섰습니다. 협상 결과에 우리가 서명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건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면 협상 전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재용 특파원입니다.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 나와 한국은 무역협상 합의를 그대로 수용하거나 관세를 인하하기 이전 수준으로 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왔을 때 무역에 대해 논의하지 않은 건 서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최근 협정에 서명한 일본을 보고 있을 거라며 유연함은 없다.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 명확한 거다라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양국이 협상의 큰 틀엔 합의했지만 대미 투자기금 같은 세부적 부분에 대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받아들이라는 압박으로 풀이됩니다. 현재 15%로 정해진 상호관세가 당초 책정했던 25%로 올라갈 수도 있음을 내비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미국에 들어온 김정관 산자부 장관은 러트닉 장관 등과 세부 협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거나 최소한 합리적인 협상을 강조한 바 있어 양측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과의 합의를 예로 들며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는 수익을 50대 50으로 나누지만 미국이 일본의 전체 투자금 5,500억 달러를 만든 이후엔 수입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직접 투자 비중을 높이고 수익도 최대화한다는 전략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직접 투자 비중을 최대한 낮추고 투자 프로젝트도 간접 지원하는 보증 형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투자 대상 선정과 이익 배분을 놓고도 입장차가 큰 상황인 겁니다. 한편 이번 조지아주 단속 사태에 따른 후속 조치와 관련해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하버드대와 직업학교 설립을 위해 논쟁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외국 노동자들의 비자와 관련된 입국과 훈련, 귀국을 총괄하는 이른바 ABC 원칙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제시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의 호세 무뇨스 대표이사는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자동차 행사에 참석해 이번 배터리 공장 단속으로 공장 건설은 2, 3개월 정도 지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장 건설 단계에선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만 미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 인력과 기술, 심지어 장비도 많지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재용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은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100일을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으로 평가하면서 앞으로는 성장의 시간과 통합의 정치를 통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이재명 대통령이 150여 명의 언론인과 마주했습니다.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표어로 취임 100일 만에 두 번째로 열린 기자회견입니다. 국민 임명식 때와 똑같은 넥타이를 하고 나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0일은 망가진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00일을 짧게 규정하자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많았지만 국민과 함께라면 난제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100일간의 시간을 돌이켜봤습니다. 취임 선서식을 한 지 2주도 안 돼 국제 외교 무대에 대비한 G7 정상회의, 추경 집행에 이어 내수 회복의 신호탄을 알린 전국민 민생회복 소비 쿠폰 지급, 대미 투자, 국방비 확대 압박 속 한미 간 동맹 관계를 확인한 한미 정상회담까지 숨가쁜 나날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도약과 성장에 힘을 쏟겠다고 했습니다. 남은 4년 9개월은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다시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동시에 통합의 정치를 기반으로 국정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드러냈습니다.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에 따라 통합의 정치, 통합의 국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정된 90분이 훌쩍 지났지만 이 대통령이 추가 질문 기회를 주면서 기자회견은 150분 동안 이어졌고 민생 경제, 정치 외교 안보, 사회 등 분야별로 21개의 질문과 답변이 오갔습니다. 국민 주권주의를 표방하며 출범한 이재명 정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아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은 63%로 집계됐습니다. 긍정평가 이유론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꼽은 응답자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을 맞아 MBC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3%로 잘못하고 있다 28%를 크게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국정 운영에 긍정평가를 한 응답자 632명 중 37%가 그 이유로 이 대통령의 추진력과 실행력을 꼽았고 유능하고 합리적이다, 경제 민생을 잘 챙긴다는 답변이 각각 17%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부정평가를 한 응답자는 287명인데 이 중 28%는 대통령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라고 답변했고 과도한 복지, 민생 지원 때문이란 응답이 19%, 특별 사면 조치가 부적절했다는 응답 14% 순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취임 100일 동안 가장 잘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질문엔 권력기관, 개헌 추진 등 정치제도 개혁이 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어 주거, 교육, 노동환경 개선 등 복지 노동정책을 꼽은 응답자는 15%, 협치 시도, 지역 균형이라고 답변한 응답자가 14%였습니다. 반면 잘한 분야가 없다는 답변도 26% 나왔는데 보수 지지층과 60, 70대 고령층에서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국정 운영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부분에 대해선 응답자 33%가 물가, 집값 안정 등 서민 경제 분야라고 답변했습니다. 지난 8일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의 회동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협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평가가 57%로 보여주기식 회동이란 답변 36%를 앞섰습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